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심각한 정체성 혹은 정통성 위기에 지금 내몰렸습니다. 너무도 많은 하자를 안고 대통령이 된 인물인데요. 그 배경에는 수상한 개표 과정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고, 자, 그걸 떠나서 보더라도요, 이재명은 첩첩산중 허구에 갇혔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조기 레임덕이 희망사항이 아니고 이건 실질적으로 이재명이 조만간 엄청난 지지율 추락과 함께 그야말로 험한 꼴을 당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데요. 현재 여러 가지 객관적 정황을 보게 되면은 이재명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요, 뭐니 해도 대북 송금입니다. 이걸 가장 무서워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부정선거 이슈를 갖고 엄청나게 일을 키울 경우 그야말로 이건 뭐 조기 대선으로 가는 거죠. 자칫하면은 이제 그 두 개를 가장 무서워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미 공직선거법이라든가 위정교사 이런 것은 대장동 이런 것은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재판부가 재판을 안 할 것 같아요. 자, 그것과 별개로 이 대북 송금권은 판사들이 함부로 이게 재판한다 안 한다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이슈는요, 국내적 힘으로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도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우리들만의 힘으로는 안 된다.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뉘앙스로 벌써 언급을 하는 걸 제가 들었고요. 실제 또 그렇습니다. 정치권이 무반응, 그야말로 입국 닫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주류 언론들, 레거시 미디어가 전부 이제 입을 꾹 닫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수준에서 더 확장되어도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벌써 이게 언제부터입니까? 길게 보면요, 노무현 때부터 이 부정선거 이슈가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벌써 몇 년입니까?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직도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 자, 그래서 미국이 분명히 큰 거 한 방 터뜨려 줄 것이다라는 희망회로, 희망 고문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재명은 대통령이긴 해도요, 절대 지존처럼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왕하고는 다릅니다. 분명히 어떤 특별한 하자가 있고, 자신의 기반을 송두리째 붕괴시킬 수도 있는 그런 이슈가 없는 게 아니죠. 바로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게 바로 이화영 건인데요. 대북 송금 건입니다. 이화영이가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재명을 향해서 사실상 보기에 따라서는 협박으로 불릴 수도 있는 협박이죠. 어떻게 보면은 나를 사면하라. 사면하지 않으면은 폭로하겠다라고 하네요. 충격적 폭로가 기다리고 있다. 와, 이게 뭡니까? 이거는 뭐 빼박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바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대북 송금 관련해서 자신은 심부름꾼이다. 누구의 지시를 받았다. 그 누구가 누굽니까? 이해찬, 이재명 이 두 사람을 이제 지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굳이 꼭 한 명으로 이렇게 압축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위계 질서를 봐서는요, 형식적 위계 질서도 그렇고 지사와 부지사 관계잖아요. 이 공동 정범이 되든 주범과 종범의 관계든 어쨌거나 같이 연루가 될 수밖에 없다. 자, 이화영 사면 복권 서명운동 참여 촉구, 사면 선 긋는 친명. 자, 그런데 이 이화영을 사면해 주자니 친명들도 자기들이 지금 현재 압도적인 상황은 아닌 거예요. 혁명을 성공시킨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지금 지지율도 말이죠. 초기 지지율 조사에서 높게 안 나왔습니다. 이재명 지지율이 50 몇 % 나왔잖아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조금 높았지만 같은 시기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보다 아주 낮았고 문재인보다도 아주 낮았죠. 그래서 심상치가 않다라고 합니다. 원래 대통령 되자마자 한 50% 넘는 것은 기본인데 50% 겨우 지금 턱걸이 하는 것 아닙니까? 50 몇 프로 나왔죠. 자, 이 지지율이 심상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지율 조사에서 다소 우호적으로 조사를 했을 텐데도 그렇게 낮게 나왔다라는 것은 앞으로 상황 여하에 따라서는 이재명 지지율이 급추락할 수가 있다. 급락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요, 허니문이고 뭐고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재명은 어쨌거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정말 어거지로 대통령이 된 인물이죠.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이재명에게 좋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공수가 바뀌었고 이제는 자기가 비판하는 위치에서 비판받는 위치에 서잖아요.
역대 대통령들 중에 가장 비판 소지가 많은 인물이 이재명입니다. 정책도 비판에 도망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정책이면 정책, 그리고 또 도덕성이면 도덕성, 뭐 법적 문제면 법적 문제 전부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융단 폭격을 당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친명들도 함부로 이화영을 사면해 주자니 아직 시간도 얼마 안 됐잖아요. 이게 이제 형 살고 있는 게 아직 멀었습니다. 7년 8개월이잖아요. 적어도 한 3분의 2 정도는 살아야지. 그러자면 이재명 임기 말년에 가야 뭐 사면해 볼까 말까 뭐 이런 수준이 될 텐데 지금부터 벌써 사면 이야기하는 것은 힘들겠죠. 아무래도 옥중 생활이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폭로하겠다라는 건데요. 그 폭로의 내용이 다들 짐작합니다. 북한하고 관련해서 자기는 심부름꾼이었다라는 것을 폭로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쩌면 또 물증까지도 갖고 있을지 몰라요. 이화영은. 이런 사람은 좀 야갔잖아요. 정치도 좀 해봤고 국회의원도 한번 해봤잖아요. 이화영은 이해찬의 비서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이해찬하고도 아마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겁니다. 요즘도. 자, 대법원 대선 이틀 뒤 이화영 대북 송금 사건을 선고했죠. 이 당시까지만 해도 대법원이 난리 났다. 대법원이 뭔가 결심을 한 것 같다. 이재명에 대해서 저 파기환송심을 거쳐서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올 경우에 그냥 그대로 끝내겠구나. 이렇게 다들 판단했는데 그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이 재판을 그냥 연기해버렸네요. 그래서 지금 그 공직선거법 재판은 좀 어려워졌다라는 게 지금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자, 김기현, 이화영 공개 사면 촉구에 모든 진실 풀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명백한 폭로고 협박이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김기현 전 대표가요, 그야말로 직격탄을 때렸더라고요. 자, 이것과 함께 나경원 의원도 지금 직격탄을 때렸는데요. 나경원, 이화영 사면 추진은 이 대통령, 이재명의 대북 송금 공범임을 자백한 것이다. 명백하죠, 이거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 대통령, 이재명 대북 송금 재판 국민들 유무죄 알 권리 있어. 재판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The show must go on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계속 다른 재판은 중지시키더라도 이 대북 송금건만큼은 계속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적 여론을 한데 모아야 되겠죠. 자, 이 나경원, 이화영 사면 추진은 이 대통령의 대북 송금 공범 자백. 요거는 뉴스를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노골적인 사법거래 청구서이자 사실상의 협박, 이화영이 이재명을 향한 청구서를 들이밀었다. 협박이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명백한 신호다. 당신을 위해 저지른 일인데 어찌 나를 외면하는가? 사면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밝히겠다라는 식의 협박. 이 대통령이 이 전 부지사를 사면한다면 이는 불법 대북 송금의 최종 책임자가 바로 자신이었음을 자백하는 꼴이다. 이렇기 때문에 사면도 쉽지 않다라는 거죠. 지지율도 폭락할 거고요. 자, 아무튼 이화영의 범죄를 국가적 차원에서 용인하고 그 배후에 이재명 자신이 있었음을 시인하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다. 자, 대법원이 이화영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과 뇌물 수수 그리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사실까지 모두 인정된 것이죠. 자,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와 국제 신뢰, 외교적 위상까지 흔드는 중대 범죄입니다. 유엔 제재 위반이죠, 이거는. 그래 미국이 바로 개입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유엔 제재를 위반한 범죄자를 대통령이 직접 사면하는 나라를 어느 국가가 신뢰하겠습니까?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 통합과 정의 실현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자 범죄 공범을 감추기 위한 방패가 아니겠죠. 현재 지금 민주당에서는 조국 사면까지도 지금 거론하고 있죠. 이것 또한요, 법치와 국민 상식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최악의 정치 사법 뒷거래.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이 정치 세력은요, 뭔가 거래가 많습니다. 뒷거래. 무슨 공작을 계속 벌이고 있죠. 친명무죄, 비명유죄, 친명횡재, 비명횡사, 선택적 정의를 넘어선 정치 사법의 폭주. 이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역사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된다. 이것이 나경원의 그야말로 힘 있는 직격탄입니다. 자, 다음은요, 이제 김기현 전 대표
자, 나경원, 김기현 두 사람 다 오선 의원이죠. 김기현의 또 사자후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도 요즘 말이죠. 힘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공개적으로 사면 복권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 전국에 범죄자가 없는 태평천하가 오겠다. 실로 대박이 안 될 수 없다. 냉소 비꼬는 거죠. 자, 김기현 전 의원, 현 의원은요, 페이스북을 통해 곧 전국 교도소에 100기가 개양될 것 같다. 재소자 모두가 자신은 억울하다며 사면을 요구하고 나설 것 같기 때문이다. 그렇죠. 조국 사면론이 서멀서멀 올라오자 이번에는 800만 달러 대북 불법 송금죄로 지난주 징역 7년 8월에 중형이 확정된 이화영이 자신은 억울하다며 공개적으로 사면 복권을 요구했다. 이것은 사면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 주소까지 공유했다라는 것을 볼 때 정권이 바뀐 지 불과 열흘 만에 여기저기서 중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사면 복권이 당당하게 거론되는 이것은 대한민국이 지금 무법천지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야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도 뛰는 격으로 분별 없이 덩달아 날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이재명에 대한 서슬프런 공개 협박이라는 생각이다. 이화영이 이번 재헌절까지 한 달 안에 자신을 즉각 사면하지 않으면 모든 진실을 풀어버리겠다라는 취지의 협박으로 이제 볼 때 이것은 심상치가 않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지목을 했어요. 재헌절까지 자신을 당장 풀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재명 당신을 그냥 박살내겠다 이런 이야기죠. 와, 이화영도 대단합니다. 저는 이걸 볼 때 말이죠. 이화영이 사실은 라인으로 보면은 이해찬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과 이해찬도 조금 벌어져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언제부턴가 이해찬이 사라졌잖아요.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이해찬이 없었다니까. 그래서 이해찬을 의도적으로 왕따시키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자, 그건 제가 다른 시간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김기현 의원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요. 이재명은 수많은 비리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신은 발뺌하며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겨왔다. 감춰진 진실이 얼마나 많겠는가. 이화영의 대북 불법 송금 범죄는 이재명이 공범인 피고인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죄목이다. 그리고 조국 이화영에 이어 송영길, 조금 지나면 김어준의 청구수가 날아들고 어쩌면 성남파 이석기도 자신을 복권시켜달라 나설지도 모를 일이다. 대통령이 과연 어떻게 할지 국민과 함께 눈을 부릅뜨고 지켜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경원, 김기현 두 사람 다 제대로 직격탄을 때렸습니다. 할 말 했습니다. 저런 식으로 국회의원들이요 말을 해야 됩니다. 뭐 말을 한다는 게 별거 아닙니다. 그냥 페이스북이나 뭐 그 SNS를 이용해서 한 줄 올리게 되면은 현역 의원들이 올리는 글은 거의 다 소개가 돼요. 언론에. 그렇게 되면 그것이 또 이렇게 공론화되는데 도움이 되니까 반드시 저런 목소리를 내야 된다. 자, 어쨌거나 이재명은 대통령은 됐지만요. 첩첩산중이라는 표현이 절대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좋은 분위기 속에서 허니문 이런 걸 즐길 그런 그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 하나 수습하느라고 온갖 또 이렇게 꼼수와 공작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그 전체적인 그 국민 여론은 이번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이재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다라고 보거든요. 도저히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 지금 저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보는 그런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결국에는 사필 규정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